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 네, 영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벌써 8일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반가운 빗방울이 내리면서 산림청은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은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비비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산림의 이제 피해 규모나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국회도 이제 현장을 찾아서 산불을 점검하고 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에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계절 중에 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이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역대 산불 중 가장 빠른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 성묘객의 실화와 이 작업 중 불씨, 쓰레기 소각 등의 이유로 울산, 경북, 경남 등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고 현재 시간까지 평균 진화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 경북 영덕과 영양 등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소량의 비가 내린 데다 바람 속도도 느려지면서 진화 작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나 인명 피해는 65명에 달합니다. 이 불에 탄 산림 면적은 4만 8천 헥타르가 넘는데요. 이 서울 면적의 80% 정도가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회도 본회의 일정을 멈추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피해 현장을 찾았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 진화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우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경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화 후에는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논의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추경 문제에서도 또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정부 부처별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일반 예비비 등 4조 8,700억 원의 가용 자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목적 예비비의 집행률이 낮아 대규모 예산이 필요 없어 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추경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4천억 원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비비 복원을 추경 논의의 필수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묶여있는 예산이 많아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이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이 무상교육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협의회 등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힌 판단.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죠. 이 결론은 무죄,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네.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 날개가 갈 수 있느냐도 정치권의 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이제 완전히 정반대 뒤집히는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재판부가 쟁점별로 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이 두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의 원문을 토대로 이 대표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고 김문기 씨와의 사진도 원본이 아닌 일부분만 잘라낸 사진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을 무죄로 봤는데요. 네. 이 공직선거법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이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을 했고요. 이 대표는 정권과 검찰이 자신을 잡기 위해 소진한 국가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걸 확신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 여권 내부에선 이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이른바 파기자판을 대법원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의 그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D-22 물음표가 찍혀 있네요. 네,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오늘로써 22일을 남겨줬습니다. 이 헌재 판단이 길어지면서 선고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사법 슈퍼 위크로 이제 불렸던 이번 주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인지 최종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도 이제 선고 지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이 지난 월요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 이 내란죄 철회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권한대행 복귀 후 이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하는 건 이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 선고를 촉구하면서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훼손된 헌정 질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잠시 뒤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104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선고를 위한 합의 단계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4월이고 또 다음 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간 이슈팩 천재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